코시부등식이다, 코시부등식. 아, 거기 식 써있지, 그지? 식 써있, 설 다 하고 가, 소율이. 거기 식 써있습니다. 요거의 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랑, 무조건 얘 식이 성립한다, 이거야. 이렇게. 이거다. 그치? 이거는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요걸 보고 성립하는 구단을 만든 거야. 근데 사실상은 원리가 있지, 원리가 있는데, 너네가 저 원리를 파헤쳐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단원이어서 코시부등식은 잠깐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알겠지? 증명을 해줄게요. 증명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좌변 전개 쭉 해. 좌변 전개 쭉 하면은 a제곱 x제곱에다가 플러스 a제곱 y제곱에다가 더하기 b제곱 x제곱에다가 플러스 b제곱 y제곱이야. 이렇게. 그냥 분배 법칙에 의해서 분명한 거고. 우변에 있는 거 전개하잖아? 그럼 누가 되냐면 a제곱 x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 abxy에다가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표현된 거야. 됐지? 맞다는 것만 보여줄 거야. 선생님 더 안 해요.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 수거되고 여긴 요 식을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이렇게 돼요. a제곱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abxy에다가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치?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ay 마이너스 bx의 전체제곱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지? 그럼 얘는 제곱식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이 성립합니다. 요 식이 절대적으로 성립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게 절대부등식이 된 거지. 그럼 다시 요거 당연히 등호관계가 중요하겠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중요하고 등호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 등호 성립할 때 얘네도 등호 다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밑에 있는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ay-bx가 0이 됐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다시 bx 넘어갔더니 ay가 bx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봐도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양변 똑같이 x로 나눠. 아니 b로 나눠. 그리고 y로 나눠. 그랬더니 b분의 a가 x분의 y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오케이? 이렇게도 설명이 되고요. 아니면은 x분의 a와 y분의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 그렇지? 왜 두 개 다 썼어요? 라고 하면은 사용한에 따라서 밑에 있는 게 사용할 수도 있고 위에 있는 게 사용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요. 그냥 x분의 a와 y분의 b가 같을 때 요거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증명을 했고 언제 쓰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언제 쓰는 거냐면 봐봐. 여기 있는 여기 사용하는 언제 사용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용하는 때가 요때야. 요거는 저 모양을 딱 갖추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알겠지? 대놓고 사용해봐 라고 나오는 경우 사용하는 거고 또 그게 아니라 역수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역수의 합으로 여기 사용한다. 봐봐, 여기 있는 얘랑 그렇지? 여기 있는 얘랑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운 게 얘예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편합니다. 알겠지?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운 게 쟤야.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운 게 얘야. 이렇게. 그래서 그 합의 제곱이 이 결과야.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운 게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운 게 이렇게 된 거야. 앞에 꺾기, 뒤에 꺾기를 곱해서. 그리고 다시 좀 꼬집어 보자면은 여기 있는 각각의 숫자들은 다 뭐예요? 다 제곱수들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로 구성되어 있어야지 산술기를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코시슈바르츠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다. 오케이? 그럼 갑시다.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렇지? 요게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4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됐지? 대놓고 사용하는,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4야. 요게 4인데, x 플러스 2y에 대한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이거 풀기 어렵다고. 그래서 코시를 이용할 건데, 제곱은 왼쪽에 있고요. 우변에는 1차만 있어요.
모양을 그대로 갖추며 쓰는 거다. 얘가 제곱들의 합이나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고, 우변에 1차가 있잖아? 모양 그대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제곱은 왼쪽에 쫙 몰아놓고, 1차는 우변에 쫙 몰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몰아놓을까? 이거 x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 1차, 2차, 2차. 얘는 잘 모르겠는데? 얘 크거나 같지? 1차 x 플러스 2y의 제곱보다.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맞지? 그러면 여기 들어간 애가 성훈아 누구여야 될까? 아까 어떻게 만든다 했지? 얘랑 얘 곱해서 루트 씌운 게 누구예요? 얘다. 그리고 얘랑 얘 곱해서 루트 씌운 게 누구예요? 얘다. 요거였잖아, 그치? 그럼 얘는 누구예요? 1. 그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운 게 x 나올 수 있겠지? 얘 모양 갖추기 하는 거야. 얘랑 얘랑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운 게 2y야. 그럼 누구여야 돼? 얘 제곱이어야 돼. 이렇게 됐다.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범위는 앞에 있는 애가 4고 뒤에 있는 애가 5니까 2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알겠지? 그럼 다시 얘는 x 플러스 2y라고 하는 이 결과가 양수 음수 상관없어요. 이 결과가 얼마? 마이너스 2 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2 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선생님 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긴 얘가 최대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최대값이 얼마냐면은 2 루트 5예요. 이렇게. 맞지? 그리고 최대가 되게 하는 xy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야,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호가 성립해야겠지, 그치?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했지? 얘분의 얘랑 같아야 돼. 다시 얘기해서 앞에 있는 애들의 비율과 뒤에 있는 애들의 비율이 똑같아야 돼요. 그치? 그래서 돌아옵니다. 앞에 있는 애들의 비율과 뒤에 있는 애들의 비율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x랑 y는 1대2의 비를 가져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x랑 y가 1대2구나. 한마디로 1분의 x가 2분의 y랑 같은 비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양변에 2배를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 2x가 y랑 같아야 된다. 됐지? 그래서 얘일 때 최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요거에 대한 값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라고 하면 y에다가 2x 대입해서 연립하면 x값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가는 거다. 알겠지?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여기 문제 같이 한번 똑같은 문제를 풀었네? 적용을 한번 해볼 거고, 근데 얘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코시 부등식이 어렵지 않잖아. 지금 원리 얘기 안 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얘는 근데 선생님 2개짜리 이렇게 해놨지만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100개짜리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놔야 돼요. 증명 안 해요.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거에다가 x제곱, y제곱, z제곱 요거가 항상 더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 더하기 cz의 전체 제곱보다. 이거는 같은 이유로 요게 표현이 가능한데 전개해서 귀찮아서 이렇게 쓸 거예요. 오케이? 요것도 똑같이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이때 성립합니다. x분의 a와 b분의 y랑 c분의 z가 다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뭐야 이거 이렇게 썼어? b분의 y분의 b가 z분의 c랑 같을 때 성립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한마디로 앞에 있는 세 숫자와 뒤에 있는 세 숫자의 비율이 똑같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된 거 맞지, 그치? 이거예요. 다시 갑니다. 저기는 문제로 가서 374번을 볼 건데 734번을 볼 건데 734번은 이렇게 가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고 제곱이 4다.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 쓰는 것 같은데? 맞지? 이걸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지? 쓰는데 이거를 요 세 칸 차를 놓고 쓰는 게 아니야. 세 칸 차를 쓰는 게 아니라 a에 대한 값을 구하래. 봐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예요? 2다 2.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예요? 이건 4다.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뭘 구한다고? A를 구한다고. A를 묶어서 여기 쓰면은 뭐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그렇지? A를 구하는 거여서 어떻게 바꾸냐면 B 플러스 C는 2-A야 라고 쓰고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얼마야? 4-A제곱이야 라고 쓰고 BC에 대한 코시 부등식을 만드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2차는 좌변에 이렇게 얘는 비거나 크거나 같겠지. 1차는 우변에 이렇게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야. 여기 들어가는 게 성운이 누구예요? 1. 이 뒤에 들어가는 거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됐어? 그럼 다시 갑니다. 집어넣어. 얘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라며. 얘는 누구야? 4-A 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4-A의 제곱이 여긴 얘는 2-A지. 요게 무조건 성립합니다. 요거에 대한 2차 부등식 풀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알겠지? 왜 때문에 그랬냐면 A에 대한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A가 주인공입니다. 들러리들 이용해서 A에 대한 범위 잡는 게 문제에서 요구한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된 거다. 근데 선생님 3개짜리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없어서 못 썼지만 3개짜리도 무조건 성립하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다 집어넣어놓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모양에 대해서 코시를 썼을 때 하는 게 요거야. 모양이 나와 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와 있지? 성훈아? 어떤 모양이 나와 있을 때 썼지 지금? 2차랑 1차가 나와 있을 때. 2차, 요건 2차는 제곱이겠지? 이랑 1차가 나와 있을 때 사용하는 게 모양을 사용한다. 2차 나와 있고 1차 나와 있고 모양 사용한다. 1차 나와 있고 2차 나와 있고 모양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게 모양이야? 그럼 다시 두 번째 갑니다. 역수의 합인데 저 원소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볼게요. A 플러스 A분의 1 다시 A 플러스 B와 A분의 4에다가 플러스 B분의 1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볼까? 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썼냐면은 전기했었지? 산술기가 가능해요. 그렇지?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얘에 대한 범위를 구하러 갈 거야. 라고 하면 분배합니다. 4지. 분배합니다. 1이지. 얘랑 분배했더니 B분의 A가 됐고, 플러스 얘랑 분배했더니 A분의 4B가 됐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지? 산술기하지? 보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5 플러스 B분의 A에다가 더하기 A분의 4B라고 해서 얘는 산술기하야. 요거는 얘에 대한 익혀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 그지? 야, 확률이 2분의 1인데, 씨.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그지? 서원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고배값이 일정하잖아.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아까 막 보고 읽었잖아, 그지? 그걸 알아야지 언제 쓰는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얘의 덩어리는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2개의 곱보다. 맞지? 얘 곱하기 얘 했더니 4밖에 안 남아.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값이 4구나. 그치? 전체에 대한 최소값이 얼마예요? 전체에 대한 최소값이 얼마? 9라고 되는 거다. 이렇게. 됐지? 이게 1번. 2번. 나 필요 없어. 얘 코시로 갈 거야. 라고 하면 A 플러스 B에다가 A분의 4에다 플러스 B분의 1에 대한 값의 범위를 놓고 얘기할 건데 코시 어떻게 만든다 했지? 2개 곱해서 루트 씌운 거. 2개 곱해 루트 씌운 게 우변이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아요. 2개 곱해서 루트 씌우면 2지. 플러스 2개 곱해 루트 씌우면 얼마? 1이야.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얘는 9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알았지? 요게 잘 능수능란해야지 표현이 가능하고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수의 합과 역수의 합이 나오면은 코시를 쓰는 게 누가 봐도 엄청 편하잖아. 코시 쓰는 거야. 알지?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건 다 산술기가 쓰는데 니네가 지금 앞에 본 산술기가 이거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쓰고 둘 다 써봐야지 다음에 나왔을 때 활용이 가능하다. 오케이? 코페에서 루트 씌운 게 여기 들어가고 코페에서 루트 씌운 게 여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 거다. 알겠지? 이게 지금 쓴 게 역수합을 얘기한 겁니다. 역수합. 그치? 그래서 코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모양을 알고 있어야 쓸 수 있겠지, 그치? 증명을 니가 맨날 할 거 아니잖아. 근데 집에 가서 선생님 맨날 시켜보지만 니네가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으나 증명은 한번 써봐야 됩니다. 증명 한번 쫙 써봐. 아, 그래서 이거구나 해보고, 아, 모양이 같을 때, 모양이 딱 정해져 있을 때, 아니면 역수의 합일 때, 또 예시도 한번 쭉 써보고 정리해보고, 아, 3개일 때도 되고, 사실상 4개일 때도 되고, 5개도 되고, 6개도, 100개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다 됩니다. 알겠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딱 3개까지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나? 잘하지. 익혀놔. 선생님, 육체적인 고통은 좋아하는데, 정신적인 고통을 선생님이 너무 안 좋아해, 익혀놔. 근데 세연대 왜 정신적 고통을 자꾸 주지? 왜 자꾸 주는 거야, 정신적 고통을? 아니, 최소값을 구하래. 소율아, 니 저거 적용 안 해보면 뒤에 거 다 안 돼. 오늘 다 하고 가. 정신적 고통을, 야, 서로 받지 말자. 익혀놔. 서로 받지 말자. 너도 받잖아. 나도 그만큼 받아. 기분이 계속 안 좋아. 다음 수업에도 영향을 줘, 이게. 너네 때문에 웃을 게 아니라. 선생님, 저 서울 가서 수업하잖아? 그때도 찝찝함이 계속 남아있어, 선생님은. 왜 선생님한테 그런 고통을 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한다 했어? 적용 안 해보면은 계속 못해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거 2개 곱해서 루트 씌운다 했지? 루트 2야. 2개 곱해서 루트 씌운다 했지? 얼마야? 루트 2입니다. 요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2루트 2 제곱하면 얼마야? 8이잖아.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값은 8입니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이제 함수로 갑니다. 함수는 되게 쉽게 얘기해서 이건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응이다. 이게 뭐냐면 대응 관계를 얘기하는 게 함수야. 알겠지? 대응 관계를 얘기하는 게 함수예요. 옛날에 막 수업할 때 선생님 미팅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무조건 대응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정의역이라는 애가 있어. 얘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애들을 정의역이란다. 이름이야, 이름. 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애들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화살표 이렇게 돼 있지. X에 따라서 Y를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지? 정의역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공역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요. 이렇게? 대응 관계가 있으면 다 함수야. 그렇지? 함수예요. 요 X에서 Y로 대응되는 얘네를 함수를 F라고 이름 한번 줘볼게요. F 함수다. 그럼 다시 정리 먼저 해야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여기에서 정의역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정의역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애들의 모두 다가 정의역이지. A랑 B랑 C가 정의역이야. 이렇게? 다시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애들을 공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알겠지? 아직까지 괜찮지, 그지? 이름이야, 없어. 그리고 다시, 뭐, 미팅을 나갔다 생각하자. 여기 이현이가 있다. 이현이가 있어. 여기 성훈이가 있고, 여기 내가 있어, 나. 여기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을 하는 거야. 여기에 개그맨이 있어요. 여기에도 개그맨이 있고, 여기 윈터가 있다. 이렇게 해볼까? 이현아, 너 누구 선택을 할래? 윈터? 이현이 누구 선택할래? 배구 선수 할까? 배구 선수 이쁜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에. 누구 선택할래? 개그맨 1, 개그맨 2, 윈터.
누구 선택할래? 이현이는 윈터를 선택했대. 성훈이 누구? 개그맨 1? 개그맨 1. 근데 선생님도 윈터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지혁이 선택을 했다. 선택 끝났잖아? 그 선택받은 애들이 치역이야. 개그맨 있는 저 운이 없게도 아무래도 선택을 못 받았지, 그치? 그래서 치역은 누구냐면은 선택을 받은 애들이 치역이야. 그래서 개그 1이 치역이고 윈터가 치역이다. 이렇게. 얘네를 치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선택받은 애들. 그리고 얘를 저 표현정사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잖아? 얘를 함수로 표현하잖아? 함수로 표현하면은 F 이현은 윈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현이가 윈터 찍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얘가 수학적 표현이야. 알겠지? 다시 F 나는 윈터를 찍었구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누가 누굴 찍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수학적 표현이에요. 쉽지? F 성훈이가 개그 1을 찍었어 라고 하는 것도 수학적 표현이지, 그렇지? 얘네들을 수학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뭐 이현이, 개그 1, 윈터 막 이런 거 없겠지, 그렇지? 함수식 표현을 다시 바꿔보면 요거예요. FA는 3이구나. 이현이가 윈터 찍었어. FB는 1이구나. 성훈이는 개그 1 찍었어. FC는 3이구나. 이렇게 되는 걸 함수의 대응 관계라고 얘기하고, 여기 있는 얘네들을 치역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치역이자 y값이라고 있습니다. y값이야. 그럼 다시 선생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럼 봐봐. 여기에 한 명이 더 나왔다고. 여기에 서유리가 나왔어. 서유리가 딱 나왔어. 혼자 여자가 나왔잖아, 그치? 그 여자를 안 찍겠지? 안 찍어. 그래서 서유리는 나 안 찍을 건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함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지 함수가 되는 거야. 선택을 안 하는 애가 있잖아? 그럼 함수가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리고 한 명을 죄다 선택하잖아?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윈터만 죄다 선택한다고 이렇게 쫙 선택한다고. 그래서 얘는 함수는 맞아.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되는 거다. 선택을 안 하면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비워놓잖아. 그럼 얘는 함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봐봐. 이현이가 저 여자를 너무 좋아해갖고 윈터도 막 얘도 마음에 드는데? 얘도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 함수가 또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미팅이라 생각하면 돼. 미팅에 나갔는데 한 명을 골라야 돼. 근데 제 1번하고 2번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명만 딱 선택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함수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함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대응관계한 정의역이 공역 중 한 개를 택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함수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한 개를. 선택 안 해도 안 되고 두 개 선택해도 안 되고. 알겠지?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봅시다. 그럼 얘를 이제 기하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일반적인 표현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x에서 y로 되는 어떤 함수가 있잖아. 이 함수를 똑같이 f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정의역을 일반적으로 x라고 표현해요. 그거에 대응되는 y 값을 일반적으로 치역 값을 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y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fx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뒤에서 계속 볼 함수야. 그럼 x가 누굴 택했는지 보이겠지? 그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치? 오케이? 그럼 갑니다. 이제 기하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하적으로. 쉬워. 기하적으로 봅시다. 기하적으로.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이에요. 가갖고 이렇게 쫙 볼록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 x값이 y값 하나만 택하면 돼. 요 x값은 누굴 택했나? 얘를 택했어. 그렇지? 한 명 택했네. 그렇지? 요 x값은 누굴 택했어? 얘를 택했어. 한 명 택했네. 어떤 x 입장에 봐서도 y값 하나 택했지. 그렇지? 함수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생긴 애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 아니야. 아니에요. 얘를 뭐라 하지? 원의 방정식이라 하지. 봐봐.
예를 들어서 요 값이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있는 x값이 1일 때 해당하는 y값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 x값이 1일 때 y값 여기도 하나 있고, x값이 1일 때 y값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2개 있어야 안 돼. 탈락. 2명 찍으면 안 돼. 그리고 더. 여기 있는 x값은 해당하는 y값이 누구야? 없지. 안 됩니다. 함수가 아니야, 얘는. 그래서 이유 첫 번째, 여기 가운데 있는 정의역은 치역을 2개 택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요 바깥에 있는 요 정의역은 치역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된 거다. 오케이? 그럼 다시 또 예를 들어 또 갑니다. 야, 이해만 잘하면 돼요, 이해만. 쭉 가. 요렇게. 얘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이유를 얘기해줘. 좀 친절하게 해줘. 그치. 치역이 2개지. 그래서 안 되면 또!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지. 친절하게 해줘, 친절하게. 여기는 정의역에 따른, 그치, 치역이 없다. 정의역에 따른 치역이 없다. 이 치역이 없어서 안 됩니다. 얘 치역이 2개야. 그래서 안 돼. 치역이 없어서 안 돼.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지, 그치?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나중에 이제 고3 되면 배울 건데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이것도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함수다. 알겠지? 쉽지? 쉬워 보이지? 다시 합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다시 가요. 네, 좀씩 헷갈려. 봐봐. 여기 쭉 가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있다. 얘 함수가 아닐까? 함수? 이게 함수? 얘는, 서열이는 함수. x 뭘 들이대도 그거에 해당하는 y값 하나씩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다시 또 가요. 이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얘기해줘. 야, 잘했어. 요 x값은 y값을 엄청 많이 가져. 딱 이렇게 가는 거야. 함수 아니야. 잘했어.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야. 요것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1차적인 건 끝났어요. 쉽지? 1차적인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풀이하러 한번 가볼게요. 좋아, 이렇게 쉽다가 이제 다음 시간 되면 그러지 않았겠지. 약속했으니까. 794번 갑니다. 1번, 함수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2번. 아니야. 3번. 아니야. 4번. 맞다. 좋아. 그렇지? 요거. 그럼 다시 796번 셈이랑 같이 할 건데, 좋아. 6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적이된 함수 f가 있다. 그리고 fx 함수는 요거야. x 플러스 1인데, 얘는 x가 유리수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고, 그렇지? 다시 마이너스 x, 얘는 x가 무리수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럼 갑니다. 출발. FE는 요 정의역이 유리수네. 그 위에다 집어넣어? 밑에다 집어넣어? 어디다 집어넣어? 위에다 집어넣어. 정수니까 유리수잖아, 그치? 위에다 집어넣습니다. 얘는 2 플러스 1이 얘에 대한 함수 값이야. 함수 값, y 값, 선택받은 애 3이에요. 이렇게. 알겠지? 그럼 다시 또 가요. F. 루트 5 빼기 3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지. 루트 5구나. 무리수. 얘 무리수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서 결과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래서 써서 그대로 집어넣어. 마이너스 루트 5 빼기 3이어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3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얘를 택했어. 얘는 얘를 택했어. 그치? 그래서 얘 둘의 합을 구해보세요. 차를 구해보세요 한 거니까 빼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함수 값을 만드는 거다. 이게 됐지, 그치? 함수 값을 만드는 거야. 그럼 넘어가서 저기 가볼까? 798번. 새로운 거 설명을 다 해줄 테니까 지금 뭐 적으려 하지 말고
보고 이해만 잘하면 돼. 맞아. 하고, 영상 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저 영상 다 볼 필요도 없고, 야, 다 안 봐도 돼, 영상. 그 뭐 다 보는 친구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다 안 봐도 돼. 다 안 봐도 되고, 넘기면서 필요한 거 필기하고, 잘 이해 안 됐던 거 다시 보면서 확인하고, 요 정도 하면 돼요. 알겠지? 그거 강요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유튜버도 아니고, 다 볼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만 골라보고, 필기할 것만 잘 보고, 정리만 잘하면 돼. 이거다. 근데 문제에서 이걸 통해서 F-3을 찾아볼까?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야, 이게 뭐야? 그치? 이게 필요가 없어요. 내 목적은 뭐냐면, 여기 있는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어? -3이었으면 좋겠어. 그치? 그럼 제가 -3이 되게 한 X값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분의 X 빼기 4가 -3이 되게 한 X를 구해서 집어넣고 이 결과를 찾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변에 2배 했더니 X 빼기 4가 -6이고, 그렇지? 그거에 해당한 X 값은 -2니까, X에 -2 집어넣으면은, 요 속에 있는 게 -3이 되겠구나. 그래서 집어넣어요. 넣습니다. F -3은, -2 집어넣었더니, -3은, -2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10이네. 그래서 정의역, 치역, 이 결과는 -10이야. 이렇게 보면 된다고. 알겠지? 여기에 누가 들어있든 상관이 없어. 요 모양이 정의역이야. 희한하게 준 거지, 그치? 희한하게 줬지만, 제가 -3이 될 때, 결과가 궁금해.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알겠지? 보기와는 다르지. 3입니다. fx가 0하고 3 사이에서는 x 마이너스 1이야. 이게 3보다 크면은 값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관계를 준 거지. 이렇게 준 거다. 시킨 대로 하나씩 f2를 찾아볼까 라고 했으니까 2는 위에다 대입하는 거지, 그치? f2 구해보자. f2 맞지? f2는 얼마예요? 2 빼기 1이네. 그러니까 얼마? 1이다! 구했다. 그치? 근데 문제는 얘가 아니지. 여기까지 뭐 했을 거고, F18이 뭔지 궁금해. F18은 어디다가, 야, 여기 있네! 여기다 대입해야 돼. 대입했더니 누구야? F18은 F, 얼마? 15랑 똑같네! 근데 값은 아니네? 그치? 그럼 또 F15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F15를 또 구하기 위해서 또 15를 집어넣으려 쳤더니, 여기네! 여기! 그래서 얼마?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이번 F12랑 똑같대.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야, 이거 30 계속 깎으면 되는 거네. 계속 깎아 나가. 그럼 그 다음 얼마야? F9. 또 깎아! 얼마? F6. 또 깎아! F3. F3이라 썼더니, 어딨어? 위에 있는 건데 여기 정리되네, 이제. 3 넣어요. 넣었더니 얼마야? 3-1이어서 결과가 3-1 얼마? 2가 된다. 그럼 여기는 요 값들이 전부 다 똑같은 2라는 값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다. 됐어? 익혀야 됐어? 다시 갑니다. 이거 문제랑 상관없이 내 맘대로 갈 거예요. fx 함수가 있는데 이 fx 함수가 위에 있는 x-1이야. 이렇게 돼 있다. 한번 해볼까? 요거고, 이 함수에서 정의역이 x값이 x값, xxx. 얘 치역 결과 정의역이 정의역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았다면 요거에 대한 치역의 범위는 어디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치? 그럼 fx의 결과가 어디게? 라고 물어본 거지. 근데 여기는 요 직선 어떻게 생겼어요? 길게리면서 y절편 -1 이런 직선이다. 맞지? 그래서 x값이 얼마였을 때 0이었을 때 y값이 얼마냐면 -1이고 x값이 3이었을 때 y값이 얼마예요? 2가 되지 않을까? 그럼 x값이 0하고 3 사이에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막 저희가 된대. 이렇게 막 저희가 된대. 그럼 치역값은 어디랑 어디 사이야? 그치?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y값들이 선택을 받을 거야. 여기 사이에 있는 정의역에 따라서 치역값들은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이 정의를 받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치역에 대한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럼 요거 해당하는 문제가 다음에 있습니다. 80번, 800번, 800번 가요.
fx, x가 정의역이야, 정의역.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있는데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 이게 뭔 소리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에 해당하는 치역도 범위가 똑같대. 그치? 그럼 치역이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서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된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봐봐. 오케이. 그러면은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여기 있는 3 사이에서 쫙 쳐다봤더니 여기 사이에 있는 x값을 쫙 쳐다봤더니 선택을 받은 y값이 누구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여기는 3까지 딱 선택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은 여기 사이에서 y값의 정의가 된다. 그치?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떤 걸 그릴 거냐면 f함수를 그릴 건데 이거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을 그릴 건데 성훈아 그 직선이 이렇게 생기면 되나? 안 돼. 왜 안 돼?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지. 익혀놓으면 안 될까? 저기 안 해봤는데 그 밑에 그치? 느낌은 왔는데 그치? 설명이 어렵지? 이게 뭐냐면 익혀도 안 되는 거 알아? 지금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거야? 왜 안 돼요? 두 개? 어? 두 개? 두 개가 없는데. 아니, 거기 봐도 안 나와. 정명하고 시험하고 같아야 되는데 공연이 한 10개. 봐봐. x값이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서 정의될 때 치역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네. 그렇지?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서 치역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얘는 여기 있는 요값부터 요값까지 정의가 되네. 그치? 요만큼이. 그치? 공역은 얘인데 선택을 요만큼 받았으니까 실제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공역이 선택받을 순위가 여기밖에 없다니까? 네. 그치? 여기밖에 없어서 얘 벗어나는 범위는 정의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랬으면은, x값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대,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y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마이너스 3이야. 라고 하면 정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선택받을 수 있는 여력은 마이너스 1랑 3 사이에만 정의가 되니까 여기는 얘는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이렇게 다, 선생님 하는 말 다 이해를 해야 돼? 이 문제만 딱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함수 어려워. 이거 안 돼요. 그치? 또, x값이 여기인 거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얘는 함수가 안 돼. 여기에서밖에 정의가 안 되니까. 그치? 그럼 다시 볼게요. 익혀나? 네. 얘는 함수는 맞을까? 아니. 성은 함수는 맞아? 정의역이 요거고 공역이 요거예요. 함수는 맞아? 예? 함수는 맞지? x값이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 정의될 때 치역값이 다 여기 안에 있잖아. 공역 중에 한 값들을 선택한 거 아니야? 함수는 맞아. 그치? 근데 선택받은 y값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아니니까 요만큼밖에 선택 안 받았으니까 공역과 치역은 같지 않지만 함수는 맞아. 이해됐어? 다시 갑니다. 이렇게 되면 함수 맞아요? 함수는 맞는데 그 공역 시험 같지 않아? 네. 함수 맞아? 네. 맞아? 맞아. 공역과 치역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 마이너스 1랑 3 사이에서 다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요만큼은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요만큼은. 그렇지?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습니다.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고 함수가 되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야지만 공역과 치역이 같고 그렇지? 함수가 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생겼을 때 공역과 치역이 같고 함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있는 fx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이렇게 생겨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고 3, 3을 지나는 직선일 때 공역과 치역이 같고 함수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 3을 지나고 3, 마이너스 2를 지날 때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된 거다. 이거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봅시다. 뒤에 가면 계속 나와요. 아, 그럼 얘는 이차함수로 나올 거야. 요 함수였을 때는 기울기가 일단 1이고 기울기가 1이고 y는 x 플러스 b인데 3, 3 집어넣으면 성립해야겠네. 그래서 얘는 y는 x라는 직선이야. 그치? 다시 여긴 얘는 기울기가 x 값이 5만큼 커졌더니 y 값이 5만큼 작아졌네.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x절편, y절편 잘 모르겠으나 얘는 마이너스 2, 3을 지나니까 b값은 얼마예요? 1이라고 되는 거다. 1. 이렇게 된 거다. 그렇지? 그래서 얘랑 얘 중에 하나예요 라고. 근데 a 곱하기 b가 0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y절편과 기울기가 0이 된 건 제외하래. 제외하고 여긴 얘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된 거다. 이게 어려워 생각보다. 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까 전에 처음에 기본 개념은 쉽지? 함수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고학년이 올라가도 되게 중요시 여겨지는 거는 도형의 이동이랑 함수라고. 함수 잘해야 돼요 여기는. 다시 계속 가요. 801번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고 봐봅시다. 801번 보면은 어떤 함수가 있다. y는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야. 이렇게 생겼지, 그치? 치역이 마이너스 4랑 8이다. 그럼 치역이 마이너스 4랑 8이 나오게 하는 정의역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차 함수예요. 그럼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한 x값을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항, 그럼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이 0이 나오면은 요 결과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인수분해 했더니 2, 3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값이 얼마일 때? x값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일 때 얘에 대한 치역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이렇게 된 거다. 다시 여기 있는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가 치역이 얼마? 8이 될 때 정의역도 궁금하대. 치역이 마사랑 8이니까 그래서 8이 나오게 한 x값 구하러 갑니다. x제곱 더하기 5x에다가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6이 0이 되게 한 x값이 이 치역을 8 만들겠지? 인수분해 되지 얼마? 6이랑 마이너스 1로 돼요. 그래서 얘는 x값이 마이너스 6이거나 1일 때 그치? 치역이 8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치역이 마사랑 8이 됐을 때 정의역이 될 수 있는 원소가 누가 있어? 라고 했으니까 마6, 1, 마2, 마3 이렇게 돼? 그럼 될 수 없는 건 누구예요?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될 수 없는 걸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절대 얘에 대한 정의역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니? 이렇게나? 알 수 없어 표정은. 잘 보면서 확인하고 잘 해보십시오.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지 그치? 다시 공역은 마3부터 1까지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잖아 그치? 선생님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x축, y축이 있고 마3, 1 여기에 y축, x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단 말일까? 여기다가 선생님 격자를 그릴 거야. 격자를 여기에 y는 1이에요. 격자 1 다시 y는 마이너스 1 그려. 이렇게 또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또 y는 마이너스 3까지 한대잖아. 그 외의 공간은 필요가 없어요.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였다. 그치? x는 마이너스 2부터니까 또 똑같이 그릴게요. x는 마이너스 2부터 여기서 그리자.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 여기야. 이렇게 됐고 다시 x는 1까지야.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 이외의 공간은 필요해? 안 필요해?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한번 그려볼까? 여기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값은 여기 사이에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어떤 함수를 들이대서 y는 ax-1이라는 요 함수를 들이대서 얘가 요 범위 내에서 1대1 막 그런 막 1대1 아니네. 공역과 치역이 같아 뭐 그딴 거 말고 함수로 정의되고 싶다 이거야. 0,-1을 지날 거 아니야. 쟤는 여기 지난다. 그렇지? 그럼 익혀놔. 함수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함수 정의돼요 안 돼요? 스트레스 돼요 안 돼요? 돼? 오케이. 여기 그치? 공역 정의역 공역이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x에다 -2 집어넣어봐. -2일 때 y값 누구야? 여기 있겠죠 여기. 그치? 이렇게 y값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 왜? 선택받을 수 있는 데는 -3부터 1까지라고. 이게 -3이고 -2고 이게 -1이고 여기가 0이고 1이에요. 그치? 여기 사이에서만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선택 받을 수 있나? 없어. 그럼 얘 선택 안 한 거 아니야? -2일 때? 그치? 안 된다. 오케이? 다시 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할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청개구리 씨. 되긴 하는데 됩니다. 함수로서 정의되는 걸 고르는 거잖아. x값을 0하고 다시 -2하고 -2하고 여기 1 사이에 막 집어넣으면은 선택하는 y값이 어디 사이에 있어? 마3하고 0 사이 다 있잖아. 함수 정의되는 거라고. 그치? 다시 이렇게 갑니다. 익혀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는데? 아까 비슷하게 생겨서? 왜 안 되냐고. 튀어나와. 다시 익혀놔. x값이 여기 -1하고 -2 사이에서는 y값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튀어나와서 없어.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선택받을 수 없거든. 그치?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직선이 이 네모 박스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쁘게 그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이렇게 생기면 되겠지. 이거 된다. 되지? 이거보다 더 가파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가파르면 이렇게 생겼겠지? 돼요 안 돼요? 안 돼.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 그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직선보다는 더 가파르면 안 돼요. 이거부터 덜 가파른 거 막 구해봐. 이거 되지? 함수 돼? 이거는 함수 돼? 돼? 되지? 모든 x값 다 동일한 -1이랑 y값 택했잖아. 된다고. 이건 돼요? 네. 돼! 이건 돼? 돼요. 돼! 더 가파르면 돼? 안 된다. 그래서 6부터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기울기가 1이에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기울기가 -1이야. 그래서 -1이랑 1 사이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 함수가 될 수 있다. 그치? 만족한 요 A값의 범위가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 정의가 됩니다. 노란색 직선들만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됐어? 문제에서 뭘 구하래? 최대값, 최소값 구해서 곱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 얼마예요? -1이다. 오케이? 야, 이거 어렵다니까, 생각보다. 니네가 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어려워. 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의부터 정의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 공역이 뭔지,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이 뭔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됐지? 오케이? 다시 이제 넘어가서 함수의 종류로 갈 거야. 이 종류. 야, 벌써 40분이 지났네?
게 없는데 40분이 지났습니다. 유형 8까지 갈 거예요. 함수의 종류를 일단 가서 함수 종류로 봅시다. 종류. 함수의 종류에는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1대1 함수. 그 느낌이 뭐야? 이현아. 어떤 느낌이지? 그래. 하나씩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첫 번째야. 이게 뭐냐면은 하나씩이야. 거기 써 있잖아. 그지? 하나씩이다. 이해를 하라고 거기 뭐 읽어봤자 필요가 없어. 하나씩이야. 얘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x1과 x2가 같지 않잖아. 이거면은 fx1과 fx2가 같지 않습니다. 요게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얘가 1대1 함수라는 걸 얘기해준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정의역이 같지 않으면 선택하는 치역도 같지 않아.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다. 옆에다 계속 그릴 거예요.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얘 a, b, c, d 있고 얘 1, 2, 3, 4, 5, 6 있다. 이렇게 있다 해볼까? 그렇지? 정의역에 따른 치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얘네가 같지 않으면은 다른 애를 택해야 돼. 이렇게 전부 다 다른 애를 택해야 돼. 요게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랑 같지 않으니까 결과치도 같지 않겠지? 이렇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배웠잖아? 요거에 대한 대우 명제를 써보지. 대우 명제를 써보면 어떻게 표현되는 거지? 순서 바꾸고 부정추에 fx1하고 fx2 같잖아? 그 치역이 같은 게 있다면은 정의역은 반드시 같아야 돼. 얘도 1대 함수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야. 그리고 한국말로 니네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 보자면 다 몰라도 되는 건 설명 안 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알겠지? 한국말로 표현해 보자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값을 택해.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지? 서로 다른 값을 택해. 예, 다른 값 택했잖아. 이거. 얘가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어떤 함수가 있어요. 아까 그림을 다시 가지. y축이 있고 x축이 있습니다. 성훈아? 이렇게 이 함수는 1대1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1대1 함수. x값이 서로 다른 y값들을 택하고 있지, 그치? 같은 y값을 갖는 건 없어. 또 다시 갑니다. 이렇게 이 함수 1대1 함수일까요? 1대1 함수. 다른 값 택하고 있잖아. 그럼 다시 갑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 1대1 함수일까요? 1대1 함수일까요? 그렇구나. 여기 있는 이 x값도 얘를 택했는데 y값을 여기 있는 이 x값도 동일한 y값 택했고 여기 있는 이 x값 동일한 y값 택했는데 그렇지? 동일한 y값 택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1대1 함수는 계속 커지고 계속 작아지는 그런 그래프에서 가능하다. 알겠지?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됐나요? 이해 다 됐지? 이걸로 표현한 거 됐고 식으로 표현한 거 됐고 기하적으로 봤을 때 됐고 이해됐지? 다시 갑니다. 두 번째 2번 갑니다. 2번은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다. 이 느낌이 뭐야? 느낌. 1대1 대응 느낌. 어떤 느낌이 들어? 치아가 분명히 붙어요. 하나씩 다 대응돼 있다 이거야. 그냥 이거는. 얘 하나씩 대응돼 있나? 아니야. y값 낳는 애도 있잖아. 근데 쟤는 하나씩 모두 다 대응돼 있어. 이 느낌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정의하는 방법이 이거야.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선생님 똑같은 거 쓰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똑같은 거 쓰고 있고 기본 베이스는 요거예요. 서로 다른 값을 택해야 돼. 그리고 그치? 그리고 플러스 넘버 정의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정의역이 4개지. 그치? 넘버 치역 4개지. 이게 뭐야?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얘를 표현한 거야, 얘를. 위에 있는 거. 근데 얘가 뭐랑 같으면, 넘버, 공역이랑 같으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선택받았어. 가 얘야. 됐나? 이게 뭐라고? 전부 선택받았어. 전부 택 받았어.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다. 4명이 선택한 애들이 4명이야. 그치? 그러면은 얘는 다른 값에 대응이 되겠구나. 얘는 1대1 함수를 얘기한다. 1대1 함수. 정의역과 치역의 개수가 똑같아요. 1대1 함수. 플러스 치역과 공역이 같아. 전부 선택받았어. 그럼 1대1 함수이면서 전부 선택받은 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기본적인 정의는 아까 전에 이현이가 잘 읽었듯이 공역과 치역이 같아 라고 있으면은 여기까지가 1대1 대응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근데 요렇게만 있어도 1대1 대응이 됩니다. 정의역과 치역이 같으면 뭐라고? 1대1 함수라고.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은 전부 선택받았다고. 그치? 그래서 요게 성립하면은 얘도 1대1 대응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됐어? 이해. 얘 1대1 대응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1대1 대응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A, B, C, D, E, F 채워놓고 얘 대응하면 얘 1대1 대응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에 정의역, 공역이 하나 더 생겨요. 그게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다. 그치? 1대1 함수야. 뭐 얘가 남든 말든 뭔 상관이야. 다른 애 택하면 다 1대1 함수야. 그치? 여기에다 FG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대응시키면 뭐야? 1대1 대응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얘는 1대1 대응이야. 맞아? 네. 맞아요. 모든 X값이, 그치? 모든 Y값 다 선택했는데 서로 다른 값을 택했잖아. 1대1 대응이야. 얘는 1대1 대응이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고. 요만큼 Y값 선택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잖아. 그치? 선택 못 받은 애들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얘는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여기 있는 애는 전부 다 선택을 받은 것 같으니까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 기하적으로 차이점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얘는 1대1 대응 될 수 있나? 말도 안 돼, 얘는. 일단 1대1 함수여야지 그 안에서 1대1 대응이 있고 아닌 게 있고 하는 거니까, 속이 졸린다. 1대1 함수여야지만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찾으러 가는 거다. 얘가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시 3번 갑니다. 3번은 뭐냐면,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얘 당연히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줘야겠지? 정의해줘야 될 거고,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냐면은, fx가 k야. fx가 k. x에다 뭘 갖다 집어넣어도 전부 다 하나가만 나와. k만 나오면 k만.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얘를 기하적으로 보면 어떤 함수가 상수함수냐면은, x, y 축 이렇게 있고, y는 k, x에다 1 넣어도 k, 2 넣어도 k, 3 넣어도 k, 다 k. 얘가 상수함수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건 뭐야? 얘는 치역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의역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넘버 치역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고, 그렇지?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동일한 치역값, 하나의 치역값을 표현하는 게 상수함수다. 몰빵이지, 몰빵. 알겠지? 이게 몰빵이에요. 이해되고 있지? 잘해야 돼. 몰빵이다. 이렇게 3번, 4번 갑니다.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냐면은, 뭘 넣든 간에 지랑 똑같은 게 나오면 항등함수야. 그렇지? 1 넣으면 1 나와. 2 넣으면 2 나와. 3 넣으면 3 나와. 4 넣으면 4 나와. 5 넣으면 5 나와. 이게 항등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fx는 x가 항등함수구나. 한마디로 얘는 fx는 x가 항등함수가 아니라 는 게 똑같이 나오면 항등함수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정의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예요.
이렇게. 몰빵 함수는 뭘 넣어도 치역이 동일한 함수다.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예시. 알겠지? 뭘 넣어도 다 동일하면은 몰빵 함수. 뭘 넣어도 똑같은 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항등함수야. 이렇게 얘기한 거다. 우리가 대거 알고 있는 항등함수가 누가 있냐면 y는 x가 항등함수예요. y는 x. 이렇게 생겼잖아. 뭘 넣어도 다 고의가 치역이 똑같아. 항등함수. 알겠지? 됐어요? 근데 봐봐. 여기까지 이해 잘 됐지? 야, 생각보다 어려워. 서유라, 손가락 보고 그거 보고 이해가 되나?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시 갑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상수함수랑 항등함수 얘기만 조금만 더 할 건데, 상수함수랑 항등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fx 함수가 있어요. fx 함수가 x3승이야. 근데 얘가 항등함수야.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얘가 항등함수야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항등함수. 맞을 것 같아. x의 2분의 1 넣으면 y가 뭐 나와? 항등함수야? 아니요. 아니지, 그치? 집어넣은 값이 똑같이 나와야 항등함수예요. 얘는 항등함수야? 라고 물어보면은 아닙니다. 항등? 하면은 아니에요. 다시 가요. fx가 3승이다. 미친 게 아니라 똑같이 쓴 거야. 3승이야. 근데 이번에는 정의역인 x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만 있다. 라고 하면 항등함수일까 아닐까? 맞아요. 항등함수다. 얘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뭘 해도 항등함수 될 수 있어요. 다시 fx 또 갑니다. x제곱이야. 근데 정의역으로는 0하고 1만 쓸 수 있대. 항등함수야, 맞아? 맞아. 어떻게 하든 정의역만 잘 정해놓으면은 다 항등함수 될 수 있어. 그럼 다시 가볼까? fx 함수가 있는데 fx가 아무것도 없어요. x제곱이다. 얘 상수함수? 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상수함수? 아니요. 아니야. 뭘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 아니야. 얘는 상수함수 아니야. 근데 얘를 정의역을 또 딱 정하잖아? x제곱을 딱 놓고 정의역을 정한단 말이야. x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1만 넣었어. 얘 상수함수 맞나? 맞지? 마이너스 1 넣어도 1이고 1 넣어도 1이야 상수함수야. 알겠지? 정의역만 잘 정해주면은 치역이 똑같은 게 나오잖아? 그래서 얘만 상수함수, 얘만 항등함수가 아니지. 정의가 치역이 동일하면은 상수함수. 정의역과 치역이 같으면 항등함수를 합니다. 알겠지? 정의역에 따라 결정하는 거니까 얘는 딱 보고 아니야!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집어넣어보고 확인하는 거다. 알겠지? 그럼 다시 이제 마지막 서로 같은 함수를 찾을 건데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같은 함수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익현아. fx가 x제곱이야. 근데 gx가 x제곱이야. 얘네 같은 함수게 아니게? 맞아요. 그렇지? 예, 맞습니다. 똑같이 생겼네. 같은 함수. 그렇지? 다시 가요. fx가 있습니다. fx. x제곱이고 gx가 있습니다. 얘 같은 함수일까 아닐까? 얘는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하고 0이고요. 얘는 정의역이 0하고 1이다. 같은 함수일까 아닐까? 맞아요. 같은 함수를 하면 즉 대수로 이산수학을 하는 거, 띄엄띄엄 숫자가 떨어져 있는 이산수학을 하는 거고, 여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정의역, 공역, f함수, 마이너스 1하고 0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은 어디에 1에 대응되고 0은 0에 대응됩니다. 이게 f함수. 그렇지? g함수는 x에서 y에 대응되는 함수인데 정의역은 0하고 1이 있고 0은 0에 대응되고 1은 어디 1에 대응됩니다. 이게 g함수. 요 모양 대응 관계가 똑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다르지. 이게 다른 함수야.
아, 이게 봐봐. 취역은 뭐 얼추 비슷한데? 정의역이 다르지? 그래서 얘는 다른 함수예요. 다시 얘기해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린 대응 관계가 똑같아야지 같은 함수야. 그러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아, 정의역이 똑같아야지 대응 관계가 같은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1번. 정의역이 같아야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이것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대응 구조가 똑같다며. 정의역이 같다는 가정하에 대응되는 구조가 똑같으면은 같은 함수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다시 가요. fx가 있는데 이 fx는 x제곱이고 gx가 있는데 이 gx는 x3승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근데 여기 정의된 정의역이 x는 0하고 1인데 똑같아? 얘도 x는 0하고 1이야. 얘는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같아요. 해봐. x에서 y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0일 때는 0에 대응이 되고 1일 때는 1에 대응이 됩니다. 다시 gx 똑같이 x에서 y로 대응되는 어떤 g 함수가 있는데 0은 0에 대응이 되고 1은 1에 대응이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치? 대응 구조 똑같잖아. 이게 같은 함수예요. 함수 모양이 다르다고 무조건 다른 함수 아니야. 그치? 1번 정의역이 같다는 가정하에 함수식 상관없어요. 대응되는 구조가, 대응 값이 같으면은 같은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일단 같은 함수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정의역이 같은지 먼저 봐야겠지? 정의역이 같다 쳤을 때 그 같은 함수 확인하려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값이 같아야 돼. 즉, 다시 얘기하면은 선생님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는 정의역이 똑같으니까 F형이랑 G형이랑 같은지 보고 또 F1이 G랑 같은지 보면은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두 개가 똑같으면 대응 구조가 똑같다 라고 해서 같은 함수 될 수 있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성훈아 안 된다 성훈아 안 된다. 됐어? 대응 구조가 완전 같아야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알겠지? 이제 저거랑 상관없이 봅시다. 이편 fx가 x고 gx가 x3승이야. 근데 얘에 대한 정의역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다. 이렇게 두 개다. 그러면 얘는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같은 함수. 같은 함수. 정의역 똑같잖아? 근데 마일 집어도 둘 다 마일이고 0 집어 둘 다 0이고 1 집어 둘 다 0이 1이지 그치? 똑같네 대응 관계가. 그럼 얘는 같은 함수가 되는 거다. 됐지? 이해가 잘 됐다. 일단 생각하고 한번 가볼게요. 갑시다. 출발. 잘 됐겠지? 익혀놔? 잘 됐겠지? 804번. 집합 X가 정의역을 한다. 정의역은 누가 있냐면, 정의역은 이렇게 쓰기 편하게.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다. 여기 사이에서 fx는 얘래. fx가, 뭐 더럽지.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gx가 누구냐면은 ax 플러스 b야. gx가 ax 플러스 b야. 근데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고 싶대. 그치?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정의역이 똑같으니까 일단 f 마이너스 1하고 g 마이너스 1이 같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f1이 g랑 같으면 되겠구나. 그럼 이 두 개만 성립하면은 정의역은 일단 같으니까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 그치? 근데 f 마이너스 1이 얼마냐면 3에다가 3이에요 3. f1이 얼마냐면은 1이야 1. 이렇게. 그치? 그럼 G랑 F랑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Y 값들을 가지면 돼서 여기는 GX 그래프가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1,1을 지나는 함수면은 같은 함수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 맞겠네. 이해됐어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양수이다.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모든 원소는 양수다.
그렇지? 근데 fx, gx가 같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골라볼까? 이거예요. 그럼 같은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값을 집었을 때 치역이 같아야 되지, 그지? 네. 오케이, 좋았어. fx 함수가 누구냐면은 fx 함수가 이거예요.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9야.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9고 다시 gx 함수는 4x 플러스 3입니다. gx는 4x 플러스 3이고 같은 함수가 되도록 내가 정의역을 막 정하래. 양수 중에서. 맞지? 양수에서 정해보세요. 그럼 치역이 같게 되는 x 값을 고르면 되잖아?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9인 f의 치역이 4x 플러스 3인 g의 치역과 똑같게 되는 x 값을 고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좌변 이항해요. 이항했더니 x 3승 마이너스 7x에다가 플러스 6이 0이 되기 위한 x 값들 쫙 고르면 된단 말이야. 그치? 인수분해 1, 0, 마이너스 7, 6이라고 해서 인수분해 된다. 1로 1했더니 내려와요. 올라가 마이육 내려오고 마이너스 6 올라가서 제로 됐습니다. 그치? 그럼 요거 인수분해 되잖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랑 2로 되겠지? 다시 이렇게 맞지? 그래서 얘가 0이 되기 위한 x값을 찾았던 x값이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또 누구야? 저기 마이너스 3이랑 2예요. 라고 해서 만족한 x값이 이렇게 총 3개가 있네. 그치? 그럼 정의역이 쟤네였다면 얘가 같은 함수야. 같은 치역이 나올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정의역은 모든 양수다. 소수는 양수다. 원소는 양수다. 라고 했으니까 음수 제외하고 1하고 2가 얘에 대한 정의역이 됐을 때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겠다. 왜 1 넣으면 y값 똑같고 2 넣으면 y값 똑같으니까. 됐지? 오케이? 보고 있는 거야? 멍 때리는 거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근데 초점이 없지? 그래서 집합 x가 정의역이야. 1하고 2가 있으면은 두 개가 같은 함수야. 맞지? 또 어떻게 됐을 때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야 1만 갖고 있어 같은 함수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왜? 치역이 똑같으니까 1 넣었을 때. 또 그래 2만 갖고 있어 같은 함수 되는 거 아니야? 또 공집합일 때 같은 함수지, 그치? 아니지. 그치. 얘는 정의역이 없는 거니까 같은 함수를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한 거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다. 오케이? 문제에서 뭘 하래?